우리 삶에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것 같은데 정작 무엇을 잃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은 순간입니다. 물건은 남아있고 자리는 유지되고 있는데 마음만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바깥의 것을 잃는 일을 두려워합니다. 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불안해하며 기회가 사라질까 마음을 조급하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진짜 위기는 바깥의 손실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떠났을 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아주 단호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책이 줄고 옷이 닳고 곡식이 한두 가마 사라져도 사람의 근본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끌려 당장의 말과 선택이 자신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에게 가장 잃기 쉬운 것은 재물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바깥 것은 빼앗겨도 다시 채울 수 있지만 마음이 한번 제자리를 벗어나면 생각은 흐려지고 판단은 조급해지며 삶의 중심은 쉽게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크게 반성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성찰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이 오늘 어디로 달아났는지를 살피고 욕심에 끌려 나를 떠난 말과 선택은 없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무언가를 더 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놓치지 말자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은 흔들릴 수 있지만 마음만 제자리에 있다면 삶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정약용의 지혜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잃을 때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돈이 줄어들까 걱정하고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불안해하며 관계가 달라질 조짐만 보여도 마음은 먼저 긴장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막기 위해 조급해지고 평소보다 더 많은 것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잃고 있는지보다 어디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를요. 바깥의 손실은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이탈은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익을 얻기 위해 평소 하지 않던 말을 하게 되고 상황을 넘기기 위해 내 기준을 잠시 낮추며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나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책이 줄고 옷이 닳고 곡식이 한두 가마 사라져도 사람의 근본은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제자리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의 판단과 태도는 연쇄적으로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여도 삶의 중심은 이미 조금씩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바깥의 손실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는 무엇을 얻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무엇을 잃었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나로서 서 있는가? 이 질문이 삶의 균형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늘 큰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는 지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않은 작은 타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한마디 말쯤은 상황상 넘어가도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이번 선택만큼은 예외로 두어도 괜찮다고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쌓일수록 마음은 서서히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욕심을 단순히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욕심을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서 떼어놓는 힘으로 보았습니다. 당장의 이익에 끌려 내 기준을 낮추는 순간 사람은 겉으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자기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떠난 선택은 처음에는 큰 불편을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깐의 안도감과 눈앞의 편리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그 편리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기준을 한번 낮춘 마음은 다음 선택 앞에서 더 쉽게 흔들리고 결국 무엇을 선택해도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욕심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욕심에 끌린 순간을 알아차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말과 행동이 나를 지키는 선택인지
아니면 나를 떠나게 만드는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시작이 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개는 돌아보지 않는 하루들이 조용히 쌓인 결과로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집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별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날의 마음을 넘기다 보면 어디에서부터 흔들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게 됩니다. 정약용은 그래서 성찰을 크고 무거운 반성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권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어떤 말에서 나답지 않았는지, 어떤 선택에서 욕심이 앞섰는지를 조용히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책을 늘리기 위한 일도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기록은 마음이 제자리를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도구였습니다. 사람은 떠났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이미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루의 끝에 이 질문 하나만 남겨도 충분합니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는가? 이 질문 앞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솔직하면 됩니다. 그 솔직함이 마음을 다시 제자리로 데려옵니다. 기록이 쌓이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욕심에 끌리는 순간이 조금 더 빨리 보이고 불필요한 말 앞에서 한 번 더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작은 성찰의 반복이 바깥이 흔들려도 내 안의 중심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삶은 늘 바깥에서 흔들립니다. 상황은 바뀌고 사람은 떠나며 가진 것은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보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는지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삶의 무게중심을 전혀 다른 곳에 두었습니다. 그는 바깥의 손실보다 마음이 제자리를 떠나는 일을 더 큰 위기로 보았습니다. 책과 옷과 곡식이 줄어드는 일은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잃은 상태에서는 무엇을 가져도 편안해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떠난 삶은 항상 바쁩니다. 조급하고 설명해야 할 말이 많아지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느라 쉼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제자리에 있는 사람은 말이 줄어들고 선택이 단순해지며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크게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나를 떠난 마음을 다시 불러오라고 권합니다. 오늘의 말과 선택이 욕심에 끌려 나를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삶의 중심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습니다. 바깥이 흔들릴수록 안으로 돌아오는 힘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무렵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나를 지켰는가? 이 질문에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지켜내고 있을 것입니다.